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카오 오늘 기술적 흐름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신아 CEO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또 플랫폼 개편 다시 되돌린다라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화살표 매도 신호가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격보다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따라서 오늘 주가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카카오가 반드시 사수해야 할 가격은 어느 가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운 분들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 들어오셔서 화살표 매매 신호대로 함께 매매 대응하면서 좋은 결과들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카카오 주가는 지난 금요일 강세 이후에 오늘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개파락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개장 초반에 나타났듯이 낙폭을 좀 줄이면서 반등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가 중요했잖아요. 특히 반도체 업종에서 개장 초반부터 약세 흐름이 나타났고, 물론 오후장으로 가면서 반도체 업종이 오히려 낙폭을 많이 줄였죠. 지수도 낙폭을 만회했어요. 하지만 카카오는 낙폭을 만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점 수준에서 마감했죠. 오늘 저점이 얼마였습니까? 59,600원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앞에서 62,000원 금요일날 종가 마감한 것은 지난 과거에 저항 테스트했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저항 테스트한 꼴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카카오가 이때 당시에 급락하면서 62,000원 터졌던 거, 또 갭 상승했다가 62,000원 밀려 내려온 거, 또 갭 상승하면서 이렇게 62,000원까지 갖다 붙여놓은 것,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62,0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저항 작용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위로 상방이 지금 꽉 막혀 있는 구간에서 하방도 어쨌든 막혀 있거든요. 아래로 내려가면 계속적으로 낙폭 축소 반등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항상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 음봉 캔들의 개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고가 매도세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갭 상승해도 음봉, 갭 하락해도 음봉, 음봉 캔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카카오에겐 불리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잘 지켜주고 반등하고 추세를 또 회복한다 그러면 그 구간이 또 어느 때보다는 또 바닥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기로에 서 있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이거 손절매 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중을 태워야 되는지, 신규 매수 들어갈지 말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구간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매도보다는 신규 매수 진입을 하게 되죠. 이렇게 올라갈 것을 감안해서 신규 매수 진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내려가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올라가는 것을 내가 못 잡았을 때 그 공포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따라붙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지만 투자자분들에게 계속 강조드리는 건 뭐죠? 추세가 역별로 꼬여있다. 지금은 매수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없고 명분도 없고, 또 화살표 신호도 역시나 매도 신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선 카카오에 대해서 신규 매수라든가 비중 확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어떤 호재가 갑자기 또 튀어나와가지고 갭 상승해서 날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후차원적이고,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되면 뒤늦게 따라가도 된다. 우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려갈 때 이때가 더 문제다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5, 10, 22평들이 계속적으로 역배열에 꼬여 있고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차트까지 뒤집어서 말씀드렸죠. 이거 차트 뒤집어 보니까 이 주식이라면 반드시 사야 될 주식 같다. 그런데 지금 그 차트가 우리 카카오가 이렇게 지금 그려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그냥 뒤집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말게요. 자, 차트 한번 뒤집어 보면, 자, 이 주식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네. 이제 추세 이렇게 돌아나가네. 야, 이거 이 주식 사야 되는 주식인데? 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차트를 다시 이렇게 원복해 놓으면, 그러면 반대로 해석해야 되니까 카카오는 자칫 잘못하면 공격적으로 매도해야 되고, 또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있는 건 맞다. 그리고 22평선 아래에서 놀고 있고 62평선 지금 돌파 안착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가격은 얼마일까요?
아래로는 59,000원, 위로는 62,000원입니다. 이 좁은 구간에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59,000원 아래도 62,000원 위로도 언제든 분명히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지금 위치에 있는 거예요. 못 간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 구간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로 올라가면 문제될 게 있나요? 좀 못 사면 뒤늦게 쫓아가도 돼. 어차피 올라가려고 포지션을 정해놓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내려가면요. 내려가면 나 그냥 뒤통수 한 대 맞았네? 그냥 이러면 끝나는 건가? 이것도 언제 올라오려나? 그냥 시간 보내면서 올해 연말 보내고 내년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 주식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 남의 돈으로 지금 매매하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다 소중한 자기 자산 가지고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든 아래든 단기적으로 지금 방향성이 어디로든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저항, 여기 추세대 여기 보이죠? 빨간색 선. 여기에 올라가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카카오도 빨리 올라가더라도 계속 저항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낮춰보는 게 낫겠고, 그러니까 욕심을 지금 부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더 대비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악재, 변수가 소멸된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투자자분들, 소멸된 게 있나요?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강조드렸던 미국은 지금 셧다운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장기화되면 신용평가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강등 이슈가 분명히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기사에서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트럼프가 지금 미국 내에서 행하고 있는 그 행동들, 발언들, 뭐 반란이니 뭐니 하면서 벌이고 있는 일들이 이거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내부에서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 그리고 역대급 부채가 지금 높아져 있다는 점, 주가지수가 역대급 고점 영역에 있다는 점, 여러모로 봤을 때 다소 좀 불안한 상황들은 분명히 맞다. 특히 주식시장은요, 심리에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투자자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요, 호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요, 주가가 바닥 잡히고 추세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없던 호재도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대로 추세가 꺾여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없던 악재도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면 언론들이 그렇게 기사를 만들어 쓰거든요. 찾아다니거든요. 그렇다면 카카오가 최근 이 흐름에서 아래로 혹시라도 내려가는 그림에서 추세가 무너진다면, 당장 다음 주 21일 있을 김범수 위원장 선고일 앞두고 이 부분이 저는 크게 악재로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증시가 출렁거리면서 카카오 희청이고 또 카카오 주가가 이렇게 추세가 꺾여 내려가는 과정에서 김범수 위원장 선고일 악재가 반영되면서 투심을 악화시키면 그 부분이 큰 악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카카오 주가 하락의 명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카카오가 지금 다시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프랑스 까크 지수 가겠습니다. 자, 프랑스 까크 지수인데, 자 보세요. 얼마 전에 유럽 내에서 프랑스 뭐 경제 위기니 재정 위기니 뭐 유럽에서 경제 공포 뭐 확산된다, 커진다 뭐 등등 그런 얘기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수가 결국은 말해준다. 여자친구 지수가 말해주는 게 아니고 주가 지수가 말을 해준다. 그럼 프랑스 까크 지수가 문제가 생기려면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주가 차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와 같이 추세가 와장창 무너지는 그림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없던 악재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작은 악재도 키워서 주가를 크게 급락으로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프랑스 문제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걸 가지고 세력들이 키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재정 위기가 발생되는지, 유럽 EU가 붕괴되는지를 판단하려면 프랑스도 프랑스지만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뭐 스페인이라든가 이들 국가들의 지수를 한 번씩 돌려보시면 되겠죠. 그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카카오 설명드렸던 것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카카오가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리스크, 그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결론 가겠습니다. 카카오는 아직 추세 반전 기대할 수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아직 추세 반전으로 확정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락으로 또 급락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느냐? 아직도 그렇지는 않아요. 작은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었던 지난 금요일과 오늘 월요일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은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면 지금은 희망이 아니라 위기, 공포스러운 오늘 마감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방향성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줄 때 투자자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 가격이 바로 아래는 얼마요? 아래는 59,000원, 위로는 62,000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명확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카카오 N자형 패턴을 놓고 봤을 때 최근 고점 대비해서 저점 내려놓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62,000원 놓고 봤을 때 얘가 만약에 우리 카카오가 그대로 N자형 패턴으로 내려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대략 52,000원 정도가 보이거든요. 그냥 알고 일단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수기법상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데 바로 날수로 보면 최근 여기에서 바닥 잡고 돌렸죠. 그리고 여기 고점 나오고 저점 나오는데 대략 12개 봉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고점 만드는데 대략 한 11개, 12개 정도 봉캔들이 만들어졌어요. 확인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저점 잡힌 이후 크게 급등했고 그 다음에 크게 급락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12개 봉캔들 또 12개 봉캔들 여기서는 한 11개 나왔고 또다시 한 11개 정도 내려오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과 오늘 날짜가 딱 맞아떨어지더라. 그게 지금 한 11거래에서 12거래일 정도가 지금 이렇게 패턴상 움직였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11, 12거래일 정도 수준에서 지금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패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단 패턴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 하단 패턴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추세가 달라지죠. 기존의 트렌드하고 추세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무서워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그냥 그 트렌드로 움직이면 내려왔다가 반등 나오는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이 트렌드가 계속 유지된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반등 나오면서 그러면 앞으로 한 12개 최소한 11개 정도는 그러면 반등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내려왔으니까 이젠 반등 나오는 타이밍이잖아. 근데 이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얘가 그냥 슬금슬금 내려가면서 N장 패턴으로 내려가면 트렌드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하락 추세로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N장 패턴으로 가니까 나중에 반등 나올 때도 너 이렇게 반등 나오겠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추세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도 이르면 내일부터 좀 변화가 나타날지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 우리 정회원분들도 내일 카카오는 이 부분 주목하면서 대응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현재 우리 카카오에 대한 비중은 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비중 축소하고 50%를 유지하고 있고요. 여차하면 비중을 추가로 더 낮출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직장인분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화살표 매매방 들어오셔서 놓치지 않고 함께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카카오뿐만 아니라 최근에 반대로 급등해서 치고 나가는 종목들 있죠. 네, SK 하이닉스보다 더 강한 바로 2차 주도주라고 제가 강조했었던 한미반도체가 오늘부로 30%까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역시나 최근에 매수해서 20%까지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순환매를 잘 따라했을 때 또 좋은 결과들이 이어진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함께 순환매매 대응하시면서 좋은 수익 결과들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